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 나는 예쁜 옷을 좋아해. 하지만 옷을 빠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야. 지렁이를 만난 후 나는 옷장을 정리했어. 그리고 세탁도 자주 한단다. 나는 가게에 가서 마음대로 옷을 살 수 없어. 그래서 직접 옷을 만들어 입어. 이것저것 여러 옷을 골라서 원하는 스타일로 맞추어 입기도 해.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야. 지렁이들은 옷을 입지 않아. 옷은 땅속을 파고 돌아다닐 때 거추장스럽기 때문이지. 하지만 나는 내 친구인 부벨라와 땅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그래서 햇빛을 가려줄 모자가 필요하단다. 여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자가 몇 개 있어. 부벨라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를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날은 아직 캄캄했어요. 부벨라는 화려한 빨간색 반바지에 가장 좋아하는 줄무늬 티셔츠를 깨끗이 빨아 입고 등에 보라색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배낭에는 부벨라가 먹을 커다란 도시락과 지렁이가 먹을 진흙파이가 들어있었지요. 지렁이는 부벨라의 어깨에 달린 성냥갑 속에서 몸을 세운 채 서 있었고요. 지렁이가 태연하게 물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안 자고 뭐 했어? 비밀이야. 깜짝 선물이니까. 부벨라도 똑같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내 깜짝 선물? 미리 말해버리면 깜짝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부벨라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지렁이가 말을 돌렸어요. 아무튼 물이 없는 곳으로 가도록 해. 지렁이는 부벨라에게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물과 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땅에 물이 많으면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새들은 지렁이를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돼. 우린 지금 바닷가로 갈 거야. 당연히 물이 있지. 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 부벨라가 미소를 지으며 지렁이를 안심시켰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을 거야. 저기 봐! 부벨라는 헤르네 해변 3.2km라고 쓰인 표지판을 가리켰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두 친구는 걸음을 재촉했답니다. 멀리서 바다가 언뜻언뜻 보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이 나타났어요. 해변가에는 작은 상점들과 생선튀김을 파는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부벨라와 지렁이는 가게에 눈길도 주지 않고 바다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지렁이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내 생애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야.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엄마와 아빠에게 이야기해 드려야지. 깜짝 놀라실 거야. 부벨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먼 곳에 계신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부벨라가 보고 있는 바다보다도 훨씬 더 넓은 바다 너머에 계셨어요. 지렁이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봐. 너도 엄마와 아빠가 무척 보고 싶을 텐데 말이야. 부벨라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렁이가 말을 돌렸어요. 가서 가게나 둘러보자. 그러나 부벨라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 대신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과 놀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무서워할까봐 다가가기가 겁이 났던 거예요. 난 지나치게 커서 문제야. 너는 그 어느 면도 지나치지 않아. 지나치게 겁이 많다는 것 말고는. 지렁이가 부벨라를 위로했어요. 몸집이 비슷비슷한 친구들끼리 놀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나 같은 아이랑 놀고 싶겠니?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는 언제든 놀 수 있잖아. 아마 오늘이 거인과 놀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거야. 그러니 네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놀이가 있는지 한번 궁리해 봐. 부벨라는 해변에 있는 아이들을 쳐다보았어요. 아이들은 축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고 있었어요. 또 모래성 쌓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부벨라는 몇몇 아이들이 작은 여자아이를 모래 속에 파묻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부벨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뭘 할지 생각났어. 하지만 우선 할 일이 있지. 부벨라는 배낭을 뒤적이더니 이내 작은 꾸러미를 찾아냈어요. 그 속에서 지렁이가 쓸 작은 노란 카우보이 모자를 꺼냈지요. 전날 밤에 부벨라가 지렁이를 위해 만든 모자였답니다. 부벨라는 지렁이의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며 말했어요. 햇빛이 들지 않도록 막아줄 거야. 지렁이는 모자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몸을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쭉 편 다음 말했어요. 친구, 나 멋지지 않나? 지렁이가 카우보이의 말투를 흉내냈어요. 부벨라는 크크 웃으며 신발을 벗어 던지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지렁이는 걱정이 되었지만 태어난 척하며 말했어요. 아주 깊지는 않나 보네. 그저 물장구나 칠 정도야. 차갑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 아무리 사람들로 북적대는 해변이라고 해도 큰 소리로 웃으며 물로 뛰어드는 거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대단한 볼거리였어요. 카우보이 모자를 쓴 지렁이도 한 몫을 톡톡히 했고요. 곧 부벨라와 지렁이는 아이들의 무리에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부벨라와 지렁이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부벨라가 무서운 거인인지 착한 거인인지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벨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종원사 아저씨에게 처음 다가갈 때도 겁이 났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숨겨진 마법의 힘을 알게 된 것처럼 지금이 또 한 번의 용기를 낼 때였어요. 부벨라는 속으로 외쳤어요. 그래,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지렁이는 카우보이 흉내를 내며 말했어요. 자, 친구, 녀석들을 한번 몰아보자고. 호탕하게 웃으면 겁이 나지 않는 법이에요. 부벨라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너희들 한 번도 거인을 모래에 묻어본 적 없지? 아이들은 서로 쳐다보았어요. 부벨라의 말이 맞았거든요.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거인을 묻어버리자!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소리쳤어요. 거인을 묻어버리자!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부벨라를 향해 달려왔어요. 부벨라는 모래사장에 누웠고 그 주위로 삽을 들고 온 아이들이 부벨라를 모래 속에 파묻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어요. 꽃이 달린 밀짚 모자를 쓴 세릴이라는 작은 소녀가 말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끝내지 못할 것 같아. 아니야, 우린 할 수 있어. 우리들 숫자가 얼만데. 세리르 오빠인 사이몬이 말했어요. 부벨라의 가슴 위로 흙이 쌓여가자 지렁이는 부벨라의 목에서 머리로 기어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부벨라가 이제 겨우 8살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릴이 부러운 듯 말했어요. 우리 아빠보다도 더 크네. 나도 너처럼 컸으면 좋겠다. 마침내 부벨라는 머리만 빼고 온몸이 모래 속에 묻혀버렸어요. 아이들은 부벨라의 주위를 돌면서 승리의 춤을 추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른 몇 명은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우리 모래성도 만들자. 부벨라가 말했어요. 모래 도시를 만들어 보자. 지렁이도 외쳤어요. 하지만 부벨라,
넌 움직일 수가 없어. 아이들이 입을 모아 외쳤어요. 보벨라는 끙끙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치는 신용을 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웃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세릴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보벨라를 덮고 있던 모래를 삽으로 퍼내기 시작했어요. 세릴은 보벨라에게 살짝 윙크를 했어요. 우리 여자들끼리 힘을 모아야지. 그러자 다른 여자아이들도 달려들었어요. 곧 보벨라는 혼자 일어설 수 있었어요. 보벨라는 몸을 부르르 떨어 모래를 털어냈어요. 그러자 여자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모래성 쌓기 놀이 할 사람? 보벨라가 묻자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다만 모래성을 물과 너무 가까운 곳에다 지으면 안 돼. 지렁이가 물을 싫어하거든. 보벨라의 말에 작은 소년이 대답했어요. 그럼 여기다 짓는 건 어때? 보벨라와 지렁이는 바다 쪽을 바라다 보았어요. 좀 전보다는 물이 가까워졌지만 안전할 만큼 거리가 있었어요. 지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보벨라가 말했어요. 사이몬이 대장이 되어 아이들을 여러 팀으로 나누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커다란 탑을, 어떤 아이들은 도시를, 어떤 아이들은 도시를 둘러싼 성벽을 쌓았고 어떤 아이들은 성 주위를 에워싼 못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거대한 모래도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모래 위에는 탑이 세워졌지요. 지렁이는 임금님처럼 성의 맨 꼭대기에 올라섰어요.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었지요. 아이들 모두 성 만들기에 정신이 팔려 바닷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갑자기 흙을 파다 말고 부벨라가 물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모든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나! 5명은 딸기 아이스크림을, 8명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그리고 7명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원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위에 초콜릿 가루를 얹어주기를 바랐어요. 그중 4명은 좀 더 많은 양을 뿌려주기를 원했고 6명은 듬뿍 뿌려달라고 했어요. 부벨라가 모두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했어요. 곧 돌아올게. 부벨라는 가게까지 뛰어갔어요. 아이들 모두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 사기 위해 이 가게 저 가게를 부지런히 오갔어요.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선 가게도 있었지요. 마침내 보벨라는 아이스크림을 빠뜨리지 않고 다 샀어요. 보벨라는 양손에 아이스크림이 담긴 상자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보벨라가 갑자기 우뚝 멈추어 섰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넓게 펼쳐진 바다뿐이었거든요. 아이들과 높이 쌓았던 탑은 보이지 않았어요. 보벨라는 자기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큰 모래성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는 없을 테니까요. 보벨라는 해변을 따라 달려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저 멀리 사이몬과 세릴이 보였어요. 보벨라는 두 친구에게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성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러고는 다시 물었어요. 지렁이는 어디 있어? 밀물이 들어왔어. 그래서 송이 다 잠겨버렸어. 사이먼이 대답했어요. 밀물이라니? 바닷물은 하루에 2번 밀려왔다가 밀려나가거든. 얼마나 있어야 나가는데? 바닷물은 쉬지 않고 움직여. 우리가 만든 모래성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아마 1시간쯤? 사이먼이 설명해 주었어요. 1시간이라고? 보벨라는 덜컥 겁이 났어요. 지렁이는? 지렁이는 누가 데리고 나왔어? 그제야 보벨라는 울고 있는 세릴이 눈에 들어왔어요.
물이 성벽까지 차올라서 내가 지렁이를 데리러 갔었어. 그런데 지렁이가 이미 그곳에 없는 거야.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는데 모자만 있었어. 세릴은 부벨라에게 모자를 내밀었어요. 부벨라는 카우보이 모자를 받아들고 멍하니 모자만 바라보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세릴을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부벨라는 의연하게 말했어요. 지렁이는 분명 무사할 거야. 성이 있는 곳만 가르쳐줘. 그리고 네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줄래? 세릴은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지렁이가 정말 무사할까? 부벨라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지만 혹시라도 울음이 터질까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이먼과 세릴이 성을 쌓았던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부벨라는 두 친구에게 아이스크림이 든 상자를 건넸어요. 두 친구는 뛰어다니며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주었어요. 부벨라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어요. 지렁아, 어디 있니?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부벨라는 사이먼과 세릴이 가리켰던 곳으로 달려가 그곳에 들어찬 바닷물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살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파도 아래 넘실거리는 모래뿐 성이 있었던 흔적은 전혀 없었지요. 부벨라는 물에서 나와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어요. 자기 때문에 지렁이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신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부벨라는 종원사 아저씨가 좋아졌으면 하고 바라자 손이 간지러워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이 전혀 간지럽지 않았어요. 나에게 있던 마법의 힘은 어디로 간 걸까? 내 소중한 친구 지렁이를 찾기 위해선 마법의 힘이 필요한데. 부벨라는 바닷물을 쳐다보았어요. 물이 해변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었어요. 물이 빠지는 썰물 시간인 거예요. 파도가 밀려올 때보다 바닷물은 조금씩 멀어지고 점점 더 많은 모래사장이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곧 사이먼과 세릴이 가리켰던 곳이 물 밖으로 드러났고 모래가 마르기 시작했어요. 부벨라는 모래사장을 이리저리 달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렁아! 지렁아!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래성이 있던 자리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였어요. 부벨라는 쏜살같이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커다란 갯지렁이가 모래 위로 고개를 내밀고 주위를 살폈어요. 지렁이가 아니어서 부벨라는 실망했어요. 갯지렁이는 천천히 모래 위로 기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 또 다른 머리 하나가 구멍 위로 쏙 빠져나왔어요. 친구, 여기 있었구먼.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지렁아, 무사했구나. 부벨라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부벨라를 쳐다보며 경고했어요. 절대로 뽀뽀는 안 돼. 너무 행복해서 너를 먹어치우고 싶어. 지렁이는 놀란 듯 돌아서서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장난이야. 그러자 지렁이도 다시 부벨라를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나도 장난이야. 부벨라가 성냥갑을 열어주자 지렁이가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부벨라는 주머니에 있던 카우보이 모자를 꺼내 지렁이 머리에 씌워주었어요. 세릴이 부벨라에게 달려왔어요. 지렁이가 무사하구나. 세릴은 큰 소리로 외치더니 부벨라의 무릎을 꼭 끌어안았어요. 지렁이는 갯지렁이를 보며 말했어요. 날 구해줘서 고마워. 네가 터널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나는 물에 빠졌을 거야. 갯지렁이는 아주 천천히 차분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정원에 사는 사촌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너도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와. 지렁이는 모래를 가리키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흙을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구나. 꼭 쓰레기 씹는 맛이던데.
부벨라, 세릴 그리고 개지렁이가 함께 웃었어요. 부벨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배낭에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어. 다들 배고프지 않니? 세릴은 부벨라를 도와 돗자리를 펼쳤어요. 모든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행복한 점심을 함께 했어요.